안녕하십니까, 운석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앵글 좀 조절해 볼까요? 우리 이 팀장이 더 잘 나와야 되니까. 요즘에 영상을 보고 저를 찾는 사람보다 이 팀장을 찾는 사람이 부쩍 그 1년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죠. 요즘 영상에서는 거의 제가 뭐 들러리 같은 느낌이라.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 많이 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자, 시작부터 힘 빠지는 소리를. 오늘은 최저가 트럭은 아니고, 네. 예, 그 지난번에 이제 영상을 저희가 2편을 찍었었잖아요. 이제 올바르지 않은 계약서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비꼬기도 했고 욕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어쨌든 옳은 계약서는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라고 해서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옳은 계약서는 저희가 이전에 이제 중고차를 기점으로 네. 그 위스탁 계약서를 가져다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번에도 저희가 실제로 그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네. 사장님의 계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중고차를 매매할 때는 이런 네. 방식을 통해서 계약을 작성을 하는 게 옳다라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는 할 겁니다. 당연히. 뭐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장소라던가 업체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나오면 안 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뭐 굳이 그렇다고 이 양식을 그대로 써라라는 건 아니고요. 뭐 이런 항목이라던가 조항은 좀 들어가야 된다. 특약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뭐 더 들어갈 수 있는 조항도 있고 네. 빠질 수 있는 조항도 있고 이거는 임의적으로 이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큰 틀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네. 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2장짜리가 있는데 요거가 위스탁 관리 네. 계약서고요. 하나는 자동차 양도 양수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거래에 관련된 거죠. 네. 좋습니다. 차량을 거래할 때는 이제 그 매매 계약서를 기반으로 네. 그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 매매 계약서를 기반으로 그러면은 이제 차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위수탁 관리 계약서라는 것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설명드릴 자동차 매매 계약서나 위수탁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정부에서 나눠준 그 틀을 따라가기 때문에 사실 크게 지적할 부분도 없고 걸고 넘어갈 부분도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요 영상이나 지난번에도 그랬었지만, 네. 이 영상이 올라가면 혹시나 이제 내 계약서가 맞냐, 네. 틀리냐, 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네. 한날 한씩 갑자기 연락이 확 물릴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먼저 연락 주시기 전에 그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이미지 전송이 되니까 네. 계약서를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잘못된 건가요, 뭐 잘된 건가요, 무슨 항목이 빠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점들이 궁금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꼼꼼히 해보고 연락을 드리던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해보죠. 일단은 그 매매 계약서부터 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서 가장 위쪽에 자동차 등록 규칙 별지 제15 서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정은 뭐 2013년도인데 업데이트를 안 했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개정판이 좀 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자동차 매매 계약서, 뭐 중고차 매매 계약서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승용차에도 적용이 되고 화물차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갑 양도인이 있고 밑에 을 양수인이 있습니다. 네. 뭐 그 위에 접수번호나 접수 일자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갑에 이제 뭐 이름 적고 뭐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번호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을 쪽에도 을 쪽에도 개인 정보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거래 내용이죠. 네. 그 거래 내용에 자동차 등록 번호를 그렇죠. 또 여기서부터 적어놓고. 이미 다르죠. 그렇죠. 네. 차종 및 차명 이것을 확실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차대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인도일 그리고 매매일 잔금 지급일 주행거리 이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 주행거리나 뭐 이제 잔금 지급일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호 협의 간에 좀 더 네. 뭐 늦춰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사이에 주행거리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뭐 공란으로 들으셔도 크게 뭐 상관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내가
운행을 하고 있는 차주가의 차량을 산다라고 네. 하면은 이 부분이 변경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 중고차 상사에서 산다라거나 업체에서 내가 좀 구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적으시는 게 네. 가급적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특약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약 사항이 1조부터 8조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지금 아래쪽에 요거는 이제 블러 처리가 될 거예요. 네. 블러 처리가 아니라 모자이크 처리가 될 네네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특약 사항이나 혹은 이제 뭐 기타 뭐 변동적인 부분이 들어갔을 때, 아니면은 이제 뭐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갔을 때, 네. 그때 이제 뭐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지금 서명이 들어가 있고 성함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쩔 수 없이 그 급여 정산일도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아마 나가는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약 사항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앞선 차주나 업체에서 엔진 에버가 뭐 문제가 있었다. 아니면 윙이 좀 찌그러져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수리를 해달라라고 상호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에다가 좀 적는 것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승용차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1에서 8조 같은 경우에는 볼 게 없나요? 1에서 8조에서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그대로 이제 매매 계약서 기본 틀을 따라가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조에서는 이제 양도인이나 뭐 양수인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조에서는 이제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무조건 을에게 줘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계약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좋습니다. 거고, 3조에서는 이제 그 제세 공과금이나 뭐 인도일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일까지는 무조건 양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내가 차량을 받고 나서부터 발생되는 금액이나 뭐 모든 뭐 운행에 필요한 비용들, 이거는 당연히 양수인이 내야 된다. 이거는 뭐 진짜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건데 네. 이것 때문에 의외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정확히 뭐 여기 이제 그 위쪽에 보시면은 그 매매일이라고 나와 있고 자동차 인도일이 있는데, 매매일이 기점이냐 자동차 인도일이 기점이냐, 정확한 내용은 매매일이 기점입니다. 매매일이 기점이고 자동차 인도일은 내가 그때 자동차를 언제 받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 매매일 기점 이전에 발생됐던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양도인이 하는 게 맞고, 그 매매일 이후에 발생되는 이제 비용 같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지불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매매일에서 내가 자동차를 인도받기 전까지의 뭐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신차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신차에서 내가 계약서 작성 날짜는 뭐 3월 뭐 며칠이라고 하는데 내가 자동차를 받은 날짜는 뭐 4월 중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내가 인도를 완전히 받기 전까지, 거기에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이제 그 양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매매일이 기점이지만 그 사이에 운전을 누가 했냐, 요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양도인이 조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4조 같은 경우에는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 책임을 진다. 내 차니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 자동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 이전 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여기 5조에 나와 있죠. 매매일이 기점이지만 인도일 이전에 발생했던 뭐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갑이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양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매매 목적물을 인수한 후에 정해진 기간에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이 이야기는 내가 이제 그 자동차를 받았으면은 그 자동차를 뭐 시청이나 구청에 내가 이제 화물용 영업차로 쓰겠다라고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승용차로 운전을 하실 경우에는 승용차 번호판, 흰색 번호판 있죠. 그 흰색 번호판을 무조건 발급을 받아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7조 같은 경우에는 할부예요. 이제 만약에 그 양도인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뭐 이제 그 양수인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서 내야 한다. 이 말인즉슨 내가 만약에 뭐 1억짜리 차를 사는데 화물차가 1억짜리가 있는데 양도인이 3천만 원을 선수금을 내고 7천만 원을 아직 그 남아 있는 상태예요. 7천만 원이 남아 있으면은 이 7천만 원에 대해 갖고 양도인이 확실하게 부담을 할 건지 아니면은 양수인이 그거를 할부로 낼 건지 결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제 그 금액에서 발생될 때 이중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막아놓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이제 그 멘토님께서 차가 있고 제가 이제 이 차를 사려고 해요. 그 차를 사려고 하는데 멘토님께서 그거를 대출을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또
또 이 차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일으키면은 이 차량에 대한 담보가 두 번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빌렸던 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들을 정리를 해서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만약에 중고차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 당시 때 돈이 없어갖고 할부로 샀다. 그러면은 이 중고차를 처리할 때는 그 할부금을 내가 현금을 내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방면으로 뭐 처리를 하든지. 네.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쪽에 내 할부를 그대로 가져갈 건지 이 부분을 특약사항란에 기재를 하라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 부분이 또 정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그냥 바로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8조 같은 경우에는 양도증명서. 이 양도증명서는 두 통을 작성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한 통씩 지니고 양수인 같은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즉 내가 이제 이 정말 차량을 샀는지 안 네. 샀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매매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내 같아요. 생각보다 요게 이렇게 적어 놓는 경우들은 많은데 이 증명서를 한쪽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양도인이. 그렇죠. 예, 보통 업체들이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무조건 그날 받아오셔야 됩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줄게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같은 자리에서 같이 수정을 해서 다시 찢어서 나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부분에서 수정이 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서명란에 지금 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지만 특약 사항이 들어갔던 그 서명란에 인감 도장이나 혹은 서명이 확실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습니다. 없으면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특약사항에 어떠한 것을 적게 될 때 네.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수리가 아직 안 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적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꼭 한 사람이 양도인이나 양수인이나 어쨌든 한 사람이 양쪽에 같은 글씨체로 써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뭐 각각 쓰면은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게 되니까 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어떤 거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의사항들. 설명입니다. 주의사항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요 자동차 매매법, 뭐 등록 규칙 이런 것들에 네. 관련돼 갖고 나와 있는 뭐 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1번에서 4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네. 양쪽 둘 다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쵸. 양도인도 보호하려고 하고 양수인도 보호하기 위한. 네. 그러니까 정확히 완벽하게 모든 게 되어 있는 양도증명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없나요? 네, 이거는 이제 승용차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은 없고 이 매매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제 그 다음 계약서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차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고 뭐 영업을 할 수 있는 차량이 생겼으니까 네. 그 다음 번인 위수탁 관리 계약서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13분이니까 네. 1편으로 끊고 2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